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살다 보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속 시원한 해결책이 없다 보니 이웃 간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최정훈 변호사와 층간소음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층간소음 관련 상담이 지난해 3만 6천 건이나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데요. 이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이냐, 공기 전달 소음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같이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 소음도 및 최고 소음도로 평가하고 1분간 등가 소음도는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이고 최고 소음도는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입니다. 네. 텔레비전, 음량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 소음도로 평가하고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입니다. 네, 그럼 이 층간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소음 기준은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이를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고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네. 단지 범죄 성립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한 요소로 작용할 따름입니다. 통상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폭행죄, 상해죄, 스토킹 범죄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층간소음은 아니지만 인근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네. 인근 빌라에서 나는 소리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긴 어렵겠지만 그 소음 정도가 수인 한도를 넘는 것인지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참고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를 유념하셔서 그 빌라를 직접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거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 혹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성으로 스피커 등을 이용해서 일부러 큰 소음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네. 윗집의 층간소음에 대항하기 위해 아래층 사람이 보복 스피커를 튼 경우에 따라 스피커 음량이 과도하게 큰 소음을 발생시켜 위층 사람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을 줬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음량기계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행위들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반복적 행위라고 평가하여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입장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실제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위층에서 발생한 소음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통상적으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층에서 발생한 소음이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되므로 전문 소음 측정기로 한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소음을 측정해서 층간소음 기준을 얼마나 초과하고 그 소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발생되는지 증거 자료를 수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법률 오늘 최정훈 변호사와 함께 층간소음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